강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자면요, 사교성 넓히는 방법. 제가 접근법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었죠. 이성과 친해지는 방법, 사교성을 넓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장관리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어장관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원래 이 여자 인맥이나 남자 인맥을 넓혀가는 과정이 뭐 어장관리랑 똑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사교 범위를 넓히고 어장관리하는 법, 뭐 이성과 익숙해지는 방법, 이성과 친해지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성과 친해지려고 하면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거 지금 빨리 적으세요. 주변에 여자나 남자들을 갖다가 있으면 꼬시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명심해야 되겠지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걔를 무조건 꼬시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안 좋은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꼬시려고 다가가지 말고 일단 단지 친한 친구가 되려고 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 사람하고 그냥 단순히 갑자기 사귀는 단계로 뿅 넘어가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연애 못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예요? 서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확인만 하려고 하잖아.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단계라는 게 있는 거지. 뭐 서로 좋아하는 거 확인만 하면 바로 사귀는 줄 알아요. 이 연애 못 하시는 분들은 서로 좋아하면 그냥 바로 사귀는 줄 알아. 그래서 서로 나 좋아하니? 나도 너 좋아해. 사귀자, 이거예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 응? 상대방을 꼬시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단지 친한 친구가 되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자, 일단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친해지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예. 친해지는 방법은 학교나 직장 이런 데서 친해지는 방법은 일단 먼저 마주보고 인사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예, 인사하면 돼요. 인사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몇 번 인사하면 계속 마주칠 일 있을 것 같은데 번호 좀 알고 지내죠? 이런 정도는 여자분들도 남자분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응? 그래서 서로 간의 인맥을 넓혀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꼭 그 사람하고 무슨 썸을 타려고 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서로 알아가는 거, 오해할 것 같으면 오해하지 말라 그래.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도 되게 어색하기는 한데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일단 알아가는 거죠. 뭐 너무 일부러 밝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서로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어떤 특정 이성에게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한테나 남자한테 가가지고 걔한테만 안녕하세요 하고선 인사하기만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하셔야 돼요. 예. 모든 이성에게 그러니까 이성에게도 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이성에게나 아니면 여자들에게만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들에게만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행동처럼 보이고요. 예, 남자들을 쫓아다니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들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성들을 대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동성들을 편하게 대하는 것처럼 이성을 편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똑같이 대하라고 하면은 이제 여자분들을 갖다가 똑같이 뭐 예쁜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뭐 키가 큰 여자나 키가 작은 여자나 뭐 지위가 높은 여자나 지위가 낮은 여자들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등급을 나눕니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뭐 이렇게 A, B, C, D로 나눠서 등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평하게 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그런 거는 최대한 공평하게 대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작업을 하러 돌아다녔을 때는요,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제일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여자애들과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경계심도 심해가지고 잘 친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은 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경험상으로는 좀 예쁘신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남자들이 접근하는 게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이 좀 경계심이 좀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제 경험상 그런 거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좀 오독한 애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걔는 내가 다가가면은 쉬울 거야, 걔는 항상 나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악습에서도 나오잖아요. 걔네 이런 오독한 남자일수록 경계심도 심해요. 걔가 나 좋아하는 건가? 왜 이러세요 저한테? 뭐 이런 이상한 행동하고요. 별 찐따 같은 행동 잘하니까 이제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지, 걔가 이상한 행동을 받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찐따 같은 오독한 애들한테 접근하면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 저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막 병신 같은 행동을 하는 남자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진짜 이건 기본 인간관계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끼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너무 뭐 걔네들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공평한 기회를 주라는 거지. 자, 아무튼 내가 동성 친구들을 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동성 친구들 대하더라도 내 친구들 중에서 오독한 친구도 있고, 뭐 잘 나가는 뭐 잘생긴 뭐 정우성 같은 친구도 있고 조인성 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인성 같은 친구들만 사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죠? 오독한 친구한테도 기회를 주는데, 오독한 친구들은 뭐 이 분위기에 끼기가 어려워하니까 같이 이게 어울리기가 힘들 뿐이죠.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공평한 기회를 줘라, 이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자들끼리는 파벌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여자들끼리는 남자랑은 좀 다르게 개인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네들 편이 있습니다. 한 두세 명이나 세네 명 단위로 자기만의 파벌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파벌 싸움을 하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모임 내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걸 꺼려요. 그게 이제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걸 무서워서 꺼리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접근을 했을 때 이제 파벌 싸움에 휘말릴 수 있고 여자들이 질투심이 심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귀찮잖아 이게. 아무튼 조심스러운 거야. 여자들은 입장에선 조심스러워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너무 여자들로부터 너무 질투심을 살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거랑은 별개거든요. 사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학교나 직장 동아리 내에서 접근을 할 때는, 즉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소셜이라고 해요. 어떤 사회 활동이잖아요. 소셜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 나아바리, 내 사회생활 안에서 접근을 할 때는요, 나의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필수입니다. 여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편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제외한 다른 세력들이나 다른 강력한 존재들의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쟤 봐라, 쟤 저런 튀는 행동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뭐 쟤 그런 행동 하네,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갖다가 보고 있다가 집중 공격을 해요. 집중 공격을 합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약점이 보이면 집중 견제를 받고 도태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프레임을 가지거나,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동물이에요. 동물의 세상이고, 자기의 나와바리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접근 안 하고 싶겠어요? 어떤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접근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죠. 하지만 걔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튀는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약점, 근데 바로 액션을 취하진 않아요. 동물들이 바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집중 견제해서 걔를 도태시켜 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행동했을 때,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갖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도태시키기가 쉬워요. 왜냐면 편먹기가 쉽거든. 아, 제가 저거 했어. 그래, 야, 우리 안 그래도 눈에 가신데 제 도태시키자, 이렇게 합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예, 여러분들이 공고한 세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장관리를 하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실 길거리나 카페, 뭐 이런 카페나 이런 술집 같은 데서 헌팅을 해가지고 이성의 번호를 따지 않는 이상요, 이성에 대한 인맥을 쌓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그런 데서 안 하면, 여러분들 길거리 헌팅이나 카페에서 헌팅을 하거나 아니면 술집에서 헌팅 안 하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대부분 동아리나 동호회, 소모임, 모임에서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이성들의 인맥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겠죠. 자, 길거리 헌팅이나 카페, 술집 뭐 이런 데서 이제 헌팅하는 방법은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임 내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가 새롭게 시작되는 모임이 있고, 두 번째가 원래 기존에 모임이 있고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한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크게 모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학교 처음 들어가죠. 그러면 대학교 새내기들끼리 모이면은 야,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게 새롭게 모이는 단체. 고등학교도 뭐 1년 지날 때마다 반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도 새롭게 시작되는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아니면 뭐 새롭게 만들어진 동아리, 아니면 새롭게 창업한 회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회사가 뭐 창업을 내가 들어가자마자 창업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동아리도 그러기는 힘들겠죠. 아무튼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모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세력이 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떤 세력이 있거나 자기네들을 공고한 어떤 자기네들만의 어떤 메이저 그룹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난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도 실권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빠르게 세력을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력이 클수록 힘이 세지고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성에게 다가가기 쉬워지고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모여진 모임 안에 사람들은 누군가와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인간들은 자기가 세력을 만들려는 어떤 사회적인 본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편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먼저 이걸 치고 나가는지, 이것도 또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얘 좀 마음 내 편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먼저 포섭하기 시작하면 돼요. 빨리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약간 저만의 어떤 전략을 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성에게 접근하기를 좀 편해한다, 꺼려하지 않고 편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임 내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이성을 포섭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이런 거예요. 이쁜 꽃에는 벌들이 많이 달려들고요. 이쁜 여성 몇몇을 여러분의 세력에 포함을 시키면 다른 남성들도 그 그룹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눈치를 보게 될 거고, 또한 그런 모이고 싶어하는 그룹에는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여성들도 들어오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오고 싶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세력을 키워나가면요, 여러분들은 어느새 그룹 내 리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자질만 있다면
자질만 된다면, 그릇이 된다면, 그만한 그릇이 된다면 그 그룹을 유지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거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단체에 이제 내가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되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단체에서는요, 크게 두 분류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그룹과 마이너 그룹. 그러니까 메이저 그룹은 좀 잘 나가는 애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잘 나가는 세력이 있고, 마이너 그룹은 그게 끼지 못하는 찌끄러기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제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그룹이죠. 어디 가든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유현진이 야구 잘하고 있죠? 근데 유현진이 미국 처음 갔을 때 누구랑 어울려요? 백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미국 세상에선 백인들은 메이저죠. 거기에서 백인들의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민자들. 그죠?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토착 세력이 아니라 이민자, 새롭게 한 그 사람들 스트레인저라고 하죠. 이제 아무튼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뭐 라틴 계열, 뭐 멕시코 애들, 일단 푸에르토리고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멕시코, 뭐 쿠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친구를 해요. 예, 왜? 걔네들은 마이너거든요. 예. 걔네들은 백인들이 안 끼워줘. 그런 토착 세력들이 안 끼워주는 걔네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냥 이방인들끼리 막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현진 보면 알겠잖아요. 뭐 그 친구들 그런 흑인들하고, 나이든 흑인하고 친구해가지고 막 화제 됐었잖아요. 다 그럽니다. 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렇죠. 자,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너 그룹에서 이제 우리가 그룹을 형성을 해서 내 편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꼭 요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단체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꼭 메이저 그룹으로 갈 필요는 없고, 마이너 그룹에서 이제 걔네들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고 나도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친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득이 있으니까는 서로 친구 관계를 하고 걔네들끼리 어울리고 다니면은 백인들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죠? 근데 백인들도 거기 내가 황인종인데 외국에 갔어. 친구들도 없어. 뭐 히스패닉이나 뭐 라틴 계열이랑 흑인 뭐 쿠바 이런 애들이랑도 친구 안 해. 나 혼자 그냥 가만히 덩그러니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애들이 되게 불편해하죠. 되게 불편해하고 도태돼서 얼마 못 버틸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튼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단체에서 참여하는 건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이제 마이너 그룹과 친구가 돼서 이렇게 내 세력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또 메이저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한 두세 명의 사람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요, 사실 그 그룹에서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도태시켜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 갖다 탈퇴시켜 버리고 막 강퇴시켜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으면요, 리더가 어떤 애를 갖다 내보내려고 하더라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뭔가 잘못한 행동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보내버리게 되면요, 이거 리더의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탠다드가 없고 그 그룹 내에서는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낸대. 그러면 내가 언제 내보낼지도 모르는데 이 모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 그룹이 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리더는 공정성을 가지고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탠다드에 안 맞게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누군가를 내보낼 때는 만장일치를 받아야지 내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뭐 철수라는 애를 갖다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철수 내보내려고 하는데 뭐 동의하는 사람 했는데 다 10명 중에 9명이 동의했어. 근데 한 명이 동의를 안 하면은 한 명이 갑자기 그러는 거. 철수 내 친구인데 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명분이 없죠. 그러면은 껄끄러운 거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기 편을 만드는데 한두 명만 만들어 놔도 사실은 내보내기가 마음대로 막 내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명분이 확실히 만들어야지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태를 시키더라도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남자들에게 편하게 대하고 사교성도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성하고만 사교성이 높은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남자들하고도 사교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도 사교성이 높을 수가 있죠. 남자들하고도 사교성이 높은데 여자들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들하고도 사교성 있게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을 그대로 여자들에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 악수 청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앞으로 뭐 계속 볼 사이니까 연락하고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남자들을 포섭하는 방법은 좀 어려우실 수 있죠. 남자들끼리는 어떻게 친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방법은, 남자들은 좋아하는 거 딱 세 가지예요. 뭐 술 좋아하는 친구 있고,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 있고, 게임 좋아하는 친구 있고, 뭐 여자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남자들은 좋아해요. 대부분 여자분들도 들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남자들은 뭐 술, 뭐 게임, 뭐 그 다음에 스포츠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 좋아하는 남자,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면 충분히 대부분 다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는 남자면 술 같이 한잔 하면은 좋아해요. 예. 같이 하면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술 몇 잔 맞춰주면 걔랑 친해지는 거지 뭐 별거 없습니다. 예. 게임 좋아하는 애는 같이 게임하면은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스포츠는 뭐 당연히 스포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같이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그런 여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십 같은 거 갖다가 얘기할 때 스포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건 여자 얘기. 남자들이 아닌 척 하면서 여자 얘기하면은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얘기, 여자 누구 만나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여자를 어떻게 뭐 꼬시면 될지 내가 여자들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남자들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응? 자, 그렇게 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인맥을 좀 넓히고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인맥을 활용할 정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 2-3명씩 해가지고, 내가 한번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나 누구랑 만나는데 너 나올래? 해가지고 이제 2-3명씩 이제 어울려서 만나다 보면요, 이제 썸 타게 되고 걔네들 안에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되고, 또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더 인맥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주변 어장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연락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모임을 만든다 그랬을 때 한 적어도 10명한테는 연락을 쭉 보내세요. 남자 여자 섞어서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10명의 남자 여자들에게 다 한꺼번에 보내고 먼저 연락이 오는 애들이랑 같이 만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맥 관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락 오면은, 나중에 나 이미 만나기로 한 사람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보자, 그래, 아니면은 걔랑은 뭐 요번 주에 아니고 다음 주에 본다던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늦게 만난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하다 보면요, 금방 여자친구 금방 생깁니다. 진짜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은 여자친구 금방 생기고요, 남자친구도 금방 생겨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팀 인맥 관리하고서는 이거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는 데까지 3개월이 안 걸려요. 이게 3개월이 안 걸려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장관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어장 관리를 하려면 연락처를 알아야겠죠. 연락처를 먼저 수집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제 인맥 관리를 이런 식으로 수집해가지고 내가 사교성 넓히는 게 첫 번째죠. 예. 연애원추님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님 네, 질문 한번 볼게요. 예전 소개팅남이 연락만 하고 보자는 말은 안 해서 연락 끊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제가 지난번 보기로 한 라이온킹 보자라고 했는데도 또 좋지라는 반응만 하고 만날 구체적인 약속을 안 잡아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조조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보자고 했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가 구체적인 약속까지도 다 잡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언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라이오킹 보자고만 하고 상대방 좋다고 얘기했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언제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뚜오님이 환승이별도 3개월보다 5개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지나는 게 저희 상황 쪽으로 더 좋은가요? 환승이별 같은 경우에는 사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한 3개월 이상. 왜냐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지고 관계가 좀 3개월 정도 만나면은 좀 그 관계가 처음과는 좀 다르고 평준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남자가 만나든 여자가 만나든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 처음 만나는 관계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것도 없고 이게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평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빨리 접근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뭐 지금 당장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뭔가 명분도 없으니까. 갑자기 지금 시작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헤어지겠어요? 더군다나 본인을 갖다가 크게 질려서 헤어졌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뚜우님 마카롱님 사연은 몇 편에 마카롱님 사연 되게 거의 초반에 있어요. 오나라님. 예. 애플랜짱 남친이랑 2주에 한 번 정도 식사나 영화를 보는 이도저도 아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재회에 도움이 될까요? 연락은 항상 제가 먼저 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뭐 만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변화된 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좀 애플랜짱님은 구체적인 사연을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남친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뭔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그냥 만나다가 보면은 좋아지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2주에 한 번 정도 식사하고 영화 보는 정도 이게 뭐가 재미있다고 해서 본인은 이렇게 대단히 제외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외가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트가 즐거워야 되는데 데이트가 즐거우려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 그냥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영화 한 편 땡길까?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은 본인을 만나는 텐션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애플랜짱님. 그런 식으로는 제외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자구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관계를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어나가든지 뭔가 선장 역할이 누가 있어야죠. 선장 역할이 없다면 관계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지향해서 나가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없으면 관계 발전 없죠. 누가 관계 발전을 하겠습니까? 근데 분이 그냥 애플랜장님은 그냥 그 남자 찔러본 것밖에 안 된 거지. 야, 찔러본다? 찔러보고서는 반응 없네? 이렇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자, 스텔라님이 직장에서 4살 어린 남자 괜찮은데 병원 진료 받다가 간호사가 어떤 분 바쁘시다는데 양보해 주시겠냐고 해서 양보했는데 그 남자였어요. 접근할 방법이 있을까요? 스텔라님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매달리시는 것과는 다르게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이건 정확히 뭔지를 자세히 좀 써주셔야지. 이거는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스텔라님 직장이 병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간호사는 왜 여기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양보를 왜 했는지, 이거는 왜 그 남자는 뭔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예. 스텔라님 직업은 뭡니까 도대체? 예. 줄리님이 아까 연락 안 하는 남자한테 질책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두 번 얘기하고도 계속 그러면 끝내거나 내버려 두는 방법밖에 없나요? 네. 이게 연락을 언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만약 안 들어준다면 대부분 그것은 상황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상황의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질책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해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직장이 바빠가지고 못한대. 그러면 이 사람 줄리님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도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을 그만두던지 줄리님을 그만두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근데 이제 직장을 그만둘 리는 없겠죠. 직장을 그만두면 줄리님이 또 안 만나줄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줄리님이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갖다가 줄리님이 이거 갖다 연락이 안 되면은 빨리 포기를 하던가 그 남자가 포기를 하던가 그런 방법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줄리님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선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줄리님은 얘기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얘기를 한 건지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다들 얘기한다고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얘기해놓고서 난 했다 이러고서는 뭐 그냥 그만두고 아쉬워가지고 저 갤길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응?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개똥강나치님 이거 앞에 질문 머리글 달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봉봉도사님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짜증내는 경우를 4시에 쳐내는 게 맞나요? 들어주는 게 맞나요? 직장 생활에서 힘든 날씨가 안 좋은 날, 마법의 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니 뭐 쳐내는다라는 표현이 맞기보다는 그런 걸 뭐 당연히 그렇게 쳐내거나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여자애가 힘들어한다.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마음의 날이라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많이 힘들구나. 오늘 좀 쉬는 게 좋겠어. 그래서 빨리 쉬게끔 집에 보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맞죠. 굳이 그거 갖다 뭘 쳐내긴 뭘 쳐내요. 쳐낼 것도 없어. 그냥 보내지. 아니 얘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니까 집에 보내주면 되지. 왜 그걸 뭘 쳐내긴. 네, 몰캉님, 예, 질문 올려도 됩니다. 스텔라님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직장에서 더 이상한 여자 될까봐 임의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죠. 예. 야식 먹자 꿀꿀님이 1년 전의 일인데 헤어지고 나서 몇 달 지나고 제가 보고 싶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했을 때 안 보는 게 좋겠다고 냉정하게 마무리 지었는데 1년 뒤에 생일 축하 연락이 오고 언제 한번 보자는데요. 그리 했던 사람이 저리 나오니 어리둥절해서요. 무슨 심리인가요? 원래 그냥 여자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뭘 자꾸 이게 심리를 따지고 있어. 아유 답답해. 무슨 심리 알아서 뭐 하시게. 야식 먹자 꿀꿀님 심리 알아서 뭐하게. 이건 뭐 내가 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 뭔 심리 타령. 이거는 뭐 답이 없는 소리라 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꽃보다 모모님이 직장 썸남과 싸우고 연락 안 하다가 한 달 뒤에 아무렇지 않은 듯 업무 관련으로 친구처럼
말해도 될까요? 어, 아, 예,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연락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연 제대로 봐야 되긴 하는데, 사연은 모르니까, 일단은, 한 달 뒤 정도, 이것만 봐서는 한 달 뒤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뚜호님이, 그럼 환승이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고갈이 일어나지. 이거랑 무슨 에너지 고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뚜호님?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봉봉도사님이, 장기 연애 시 친구들이 여자친구를 놀리거나 전화번호를 물을지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이 놀리면요, 어, 당연히, 야, 놀리지 말라고 하고서는 안 되면은 여자애를 데리고 나와야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자를 왜, 내 여자친구를 놀리기 놔둡니까? 절대 안 되고요. 전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오늘 일찍 가볼 테니까 기분 나쁜데 일찍 가본다 그러고서 나와버려야지. 여자친구 데리고. 거기 앉아서 뭐해. 걔네들이랑 만날 필요가 없지. 저는, 저는 그래요. 저는 남자친구들은 이득 관계가 있어야지 만나는 거고, 여자친구는 나랑 함께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남자들이야 어차피 이득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득 관계 없으면 나랑 안 만나는 친구, 대부분 제 동네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득 관계 없으면 안 만나고 연락 없어요. 대부분. 결혼식 때나 연락하지. 결혼식이나 뭐,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기 친구들 돌아가셨다 그러면 연락하지. 결혼식 때도 안 오더만. 응? 내 동생 결혼식 보니까. 예. 아무튼 그런 거지, 뭐, 다들. 응?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당연히 뭐 미쳤지. 왜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물어보? 아, 네가 왜 내 여자친구 전화번호 물어보냐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할 얘기 있으면은 미친 새끼죠. 그 왜 친구 새끼가 미쳤다고 내 여자친구 전화번호 물어봐? 예, 스텔라님 병원에서 일하고요. 점심시간에서 진료받으러 갔다가 마주쳤어요. 저는 사무직, 그 사람은 진료보는 부서. 아, 그럼 얘기해도 되지. 스텔라님. 얘기해요. 그냥 해가지고, 아, 저 여기 부서 어딘데, 뭐, 알고 지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몇 번 인사하다가 아니면은 인사하면서 캔커피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한테만 갖다 주지 말고 그 부서 사람들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야지. 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그쪽 사람들하고도 너무 얘기 좀 하고. 응? 아, 야식 먹자 꿀꿀님 여자야? 여자였어요? 아, 남자애가 그랬구나. 아, 남자들도 뭐 왔다 갔다 하지 뭐. 아, 아빠 걸로 들었구나. 음, 아, 여자구나. 자, 되셨고, 음, 몰랑몰캉님. 연인보다는 친구 같다고 예별 통보 받았고, 울면서 잡다가 정신 차리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연인보다는 친구 같다고 이별 통보 받다고 울면서 잡다가 정신 차리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붙잡았고, 3주 뒤에서 만나서 다시 둘 다 이별 얘기는 안 하고, 밥하고 술하고, 1박하고 헤어지고, 둘 다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먼저 연락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이 이렇게 왜 만나시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만날 때는 데이트라는 건 내가 뭔가 즐기고 원해서 하는 내가 파티를 주최하는 호스트가 돼야 돼요. 근데 되게 의미 없이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지고 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관계가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선장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의지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대부분 남자들은 눈치만 보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근데 그래놓고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네들이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내가 선정이 돼서 이끌어 나가셔야지. 그게 싫으면 그냥 그 관계는 끝내는 거고 이해관계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4회 정도 지나고선 연락해봐셔도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잠자리 뭐 밥하고 술 먹고 잠자리만 하고 그냥 헤어지고 이게 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하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좀 잠자리만 하는 관계처럼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우 스텔라님 그 남자들이 부서에 10명 있어요? 아유 다 꼬리 치세요. 다 친하게 지내세요. 다. 응? 그렇더니 상대방을 관리해주는 걸로 강의로 보고 실행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옷 스타일이라든지 신경 쓴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 예 아주 좋죠. 근데 오락가락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관심 주면 오락가락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오락가락 하는 게 뭔지. 남자들 왔다 갔다 한다. 아 내일 그 남자 있는 부서로 갈 일인데 엄니엄스 돌려요? 아 예 돌려요. 예. 뭐 그래 해가지고 아니 그냥 아 서로 알고 지내자고 그러면서 저 이쪽 부서 누군데요? 뭐 알고 지내자고 해가지고 서로 그냥 음료수까지 돌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인사만 잘하고 얼굴만 비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알고 지내자고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마주치고 아니면 그 남자한테 좀 그 남자만 딱히 그럴 만한 연결성이 없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나는 그 부서에 스텔라님이 얘기하는 그 부서에 여자들이 많을 줄 알았어. 근데 여자들이 없고 남자들만 있다고요? 그러면은 딱히 득이 없어. 여러분 편을 그러니까 스텔라님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남자들은 그런 사회성이 뛰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남자들이 많은 부서라면은 굳이 남자들한테 음료수를 다 돌릴 필요가 없어. 남자들에게는 그냥 그 타깃한 남자애한테 그냥 뭐 알고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 하나 갖다 뭐 캔커피를 준다던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줄 필요 없고 그냥 마음 좋다고 다이렉트로 헌팅을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예. 애플랜짱님이 말씀 감사합니다.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 선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주도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데이트라는 건 내가 파티 호스트고 내가 어떤 파티를 즐길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곱창 파티다. 그러면 곱창을 먹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게스트로 참석을 하는 거지. 꼭 그 남자가 안 오더라도 다른 남자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스트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추진력 있게 쭉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선장이 이렇게 딱 배를 갖다 끌고서는 쭉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아무튼 뭐 이게 서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면서 이제 하는 거지. 응? 그냥 저는 저였으면은 그냥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죠 보통 스텔라님. 아니면 그 사람 부서에 다른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나 좀 소개시켜 달라고 정보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어 달라고 한다든지 같이 한번 술자리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 스텔라님 오늘 진료 보러 왔던데 어디 안 좋으세요? 이 멘트. 그럼 멘트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뭐라도 말을 붙여보세요. 예. 별로 상관없어요. 예. 몰랑몰캉님 그러면은 만났을 때 내 생각 얘기하고 그래도 상대방 아니라고 하면 기다리다가 제적군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걸 만들어 나가는 건 데이트가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서 친해지는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걔 눈치만 보고 있으면 누가 발전을 어떻게 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남자들도 여자들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 관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천만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밀고 나갈지, 데이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쭉 밀고 나가야지 되는 거지. 상대방 감정만 살피고 있고 눈치만 보면 이 관계가 잘 된 적이 없어. 내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는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소개해 주려는 유부남 남자 있으면 그 남자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면 되지. 소개를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켄시로님이 아니면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얻고선 그 사람하고 이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카톡은 쉽고 인스타에 좋아요는 계속 하는 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뭐 상황이 안 좋은 거 바쁜가 보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일단은 뭐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인 사연을 봐야 돼.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단편적으로 요것만 보고 내가 잘못한 건 이만큼인데 카톡 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너무 요거는 되게 황당하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사연을 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음. 예.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었을 텐데 이건 다 빼놓고 인스타에다가 인스타 하면서 카톡은 안 봤는데요? 이게 뭐 내가 보기엔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거 갖다가 단순히 그냥 어 유료 상담 상황이요? 음 요즘에는 좀 유료 상담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처럼 괜찮은 남자가 왜 애인이 없다고 하니까 없냐고 하니까 전 남친이 뭐래요? 자 오늘 재밌어요? 재밌어. 맨날 혼내. 이거 뭐 일부러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 상황을 갖다가 이제 제가 잘 설명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혼내게 될 때가 있죠. 예.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 요번 주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방송 쉬려고 해요. 제가 요번 주 일요일 날 방송 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 주 일요일 날에는 방송 없는 날 제가 공지도 올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주 일요일 날은 휴방. 오랜만에 저도 한번 좀 쉬어야죠. 계속 달려왔으니까. 이제 휴강하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어요. 예, 사랑합니다, 다들. 예, 들어가세요. 예, 잘 자요. 예, 제니님 주무시고, 스텔라님, 모슬람님, 야식 먹자 꿀꿀님, 예. 연애 원추님, 꿀쇼니님, 아리세님, 애플랜짱, 스카이베어, 연애원추님, 제니님, 포레스트님, 예, 사랑이에요님, 예, 사랑합니다. 뚜오님, 켄시로님, 몰랑몰캉님, 예. 예, 야식 먹자 꿀꿀님, 주무십시오. 예, 여우땡이님도 좋은 꿈 꾸시고요. 예, 체인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빠이빠이. 프레임 최강님도 주무십시오. 예, 오프라인에서 봬요. 예.